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킴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방 34지구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34지구는 물론 안에 투표를 하시는 분들, 유권자분들도 잘 아시지만 주변에 34지구의 규모나 현황을 잘 아시지 못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지역구가 얼마나 크고 그 안에 인구 구성과 유권자 구성은 어떤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지역마다 하원의원 지역마다 연방 지역마다 이제 인구가 한 70만 명 넘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등록하신 유권자분들은 이제 30만 명 조금 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0년마다 리디스트릭팅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지역이 이제 하고 다른 지역들이 이제 거기에 지도가 좀 변화가 있었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한 30만 명 정도 등록된 유권자들 지역이 좀 더 늘어났어요. 한 36만 정도로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이제 그 민족 퍼센티지가 이제 라틴 쪽에는 이제 57% 쪽으로 이제 조금 더씩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에 아시안 쪽에는 19에서 20%, 그다음에 백인은 15에서 16%, 그다음에 이제 흑인은 이제 아마 1에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시안에서는 이제 한국 분들이 제일 많고요. 한국 분들은 16,000에서 17,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건 이제 그냥 대충으로 이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거가 처음이 아니세요. 네. 2020년에 한번 출마를 했다가 네. 아쉽게 근소한 차이로 실패를 했고요. 두 번째인데 네. 이 질문을 또 드립니다. 연방하원에 네. 출마하신 동기가 있다면 그리고 이거 질문 따로 하죠. 예. 네. 왜 출마하셨는지부터. 네, 제가 2018년도 때 그때 이제 연방 이 똑같은 자리에 나가신 후보가 있어요. 케넷 메히라고 지금 현지 LA 시티 컨트롤러 후보세요. 그래서 지금 리딩 후보인데 제가 그분의 이제 선거에 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봉사하게 됐을 때 이제 정치에 대한 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또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저희 이제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진짜 어려우신 부모님들, 가족분들 위해 이제 대변해서 이제 변호를 해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생활이 엄청나게 힘든 거를 너무나 잘 알고 항상 손님들하고 가깝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분의 연방 선거 때 도와줌으로 해서 그때도 많은 것들 봤었는데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참 우리 주민들 위해서 진짜 싸우는 대표가 아직까지는 없구나. 다 큰 기업들, 큰 스페셜 인터레스트를 위해서만 싸우는 대표들만 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케넷 메히아가 그때 이제 아쉬운 결과로 이제 27% 결과를 이제 지셨지만 그분이 이제 다시 선거를 안 나간다고 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었죠. 이제 혹시 이제 선거 안 나가시니까 제가 대신 나가도 되는지. 그래서 오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거를 나가게 됐습니다. 2020년도에.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나 네. 국민들을 대표하는 제대로 된 인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현재 현역으로 있는 지미 고메주 현직 의원이자 네. 경쟁자 네. 점수를 많이 안 주신다는 뜻인가요? 점수를 많이 안 주시면 왜 많이 안 주시는 건가요? 네, 일단 그분은 지금 연방에 이제 연방 하원의원님들이 이제 435명 이제 되시는데 그분이 그 435명 중에 그래도 제일 톱으로 큰 기업 돈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이제 뭐 약사회사들, 은행들, 그 다음에 이제 military defense contractor들 이제 여러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트럼프, QAnon 이제 마가 스포터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만 놓고 이제 선거를 하고 그 기업들의 돈을 받게 되면은 이 당선된 다음에 이 정치인들이
다 연방에 대한 그 돈 흘러나가는 돈들도 다 그 큰 기업들부터 프라이어타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 위해 더 할 수가 있는지 전혀 그게 안 보입니다. 돈이 다 대기업으로 간다면은.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분이 또 사실 그 유권자들을 위해 진짜 뭐 같이 얼굴 대화과 얼굴 갖고 있는 시간 그런 거를 전혀 원하시지 않는 대표 연방 하원의원이세요. 예를 들어 이제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유권자들하고 미팅 갖는 것도 그렇게 막 너무 억한 것도 아니고 너무 바라는 것도 아닌데 그걸조차 전혀 하시지 않고 이제 몇 개월 만에 이제 미팅을 하시게 되면은 48시간 노티스만 주고 그것도 RSVP를 12시간 안으로 안 하게 되면은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못 가요. 그리고 또 RSVP를 정확히 12시간 안으로 하게 된다고 해도 거기 미팅 장소로 가게 되면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일부러 질문도 다 스크리닝을 하고 질문을 5개 정도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원의원은 우리 지역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원의원 대표라는 거가 우리 유권자들 우리가 결정할 그런 힘하고 권리들 이렇게 넘어주는 건데 이렇게 넘어서 그걸 받는다면은 그 모든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2년 반 넘게 유권자들이 그 사무실을 못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원의원은 참 필요 없는 하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제 생각에는 하원의원은 컨그레스 가서 무슨 빌에다가 자기 이름을 코스판스로 추가를 해서 그걸 해서 땡이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그 직업, 그 업무에 대한 거 2%밖에 정도만 생각을 듭니다. 저는. 그 나머지는 뭐냐 유권자들하고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시의원, 주상원의원, 주하원의원, 카운티 슈퍼바이저들하고 다 서로 얘기를 하면서 너네 사무실은 이걸 하고 있냐 그럼 우리 사무실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더 리소스들을 더 풀을 할 수 있고 더 유권자들한테 더 효과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마인드세트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 하원의원분은 전혀 그런 마인드세트가 없으시고 2017년도에 이 자리에 당선되시자마자 그 바로 다음 날 캘리포니아 루테넌트 거버너 선거에 등록을 했었어요. 2026년도에. 그래서 지금까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계속 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 연방 34지구는 자기 정치의 커리어에 그냥 스태핑 스톤으로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지미 고메즈 현역 의원도 사실은 처음에 출마하고 당선됐을 때 네. 깨끗하게 코퍼레이트 돈 받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잘하겠다고 해서 당선이 됐을 테죠, 그렇죠? 아니요. 2017년도에는 그때도 개인 교도소 돈을 받고 그때도 이제 많은 불법으로 행동을 하는 대기업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당선이 되셨는데 그때는 이제 로버트 안 후보님도 네네. 그거를 놓고 왜 corporate money를 받냐 이렇게 corporate money를 받게 되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돕냐 그분이 이제 디베이트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디베이트들을 다시 되돌려서 보게 되면은 지미 고메즈가 훨씬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쉽게 이제 그때 로버트 안이 이제 지시게 되셨죠. 그럼 우리 김 후보님은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에 네. 그런 유혹들이 계속 있을 텐데 네. 그렇잖아요? 네. 그 유혹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독특하게? 이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저의 이제 그 유권자들이고 저희가 그거를 받게 되면은 유권자들이 저를 이제 voteout을 할 수 있죠. 왜냐면 네. 저는 이미 기업 돈이 없으니까 기업 돈을 받기 시작되면은 유권자들이 이제 하원의원들은 사실 2년마다 투표를 하는 거니까 유권자들이 이제 그 힘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제가 또 그런 후보의 플래지를 서명을 했습니다. I will not take any corporate pledge. 만이 그렇게 한다면은 이런 consequence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유권자들하고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또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플랫폼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연방 차원에 갖고 계신 어떤 미션이 있으실 테고, 네. 그리고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네. 또 언더서브 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계획도 있으실 텐데, 네. 연방 차원의 플랫폼 한 가지, 그리고 지역 차원의 한 가지, 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저희 지역이 제일 지금 필요한 거는 돈입니다. 진짜로. 지금 지난 10년 동안 렌트하고 리빙 코스트가 30% 60% 올라갔어요. 우리 이제 사례비 그 위에 웨이지는 전혀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많은 가족들이 한 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저희 지역에 많은 가족들이 한 집에서 사는데 일단 연방적으로 볼 때는 이번 팬데믹 때도 그런 이제 잡 없으시고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 그런 expanded unemployment benefit을 받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되게 많은 큰 힘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을 그 living wage를 minimum wage를 일단 올릴 때까지는 그래도 당분간 임시로 우리 모든 민족들이 이제 모든 주민들이 그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너무 강력하게 믿고 있고요. 이제 많은 또 이슈들 똑같이 중요한 이슈들이 있지만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쉐어를 한다면 기본소득이고요. 이제 기본소득은 Dr. Martin Luther King Jr., 토마스 페인 그다음에 여러 이제 전에 미국 리더분들이 얘기했었던 겁니다. Dr. Martin Luther King Jr. 하신 말씀은 제일 적극적으로 가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돕는 솔루션은 to lift them out of poverty. poverty에서 이렇게 올리자. 그렇다면은 그거는 기본 소득으로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로컬적으로는요. 저희가 일단 최근에는 이제 그 많은 기사가 이제 좀 나왔었는데 연방적인 돈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 LA 시티하고 카운티에서 리젝트를 했다. 그 연방 돈을 못 썼다. 그거를 그런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 제 생각엔 이 연방 하원의원, 이 연방 elected official들이 책임감이 있다면은 그거를 갖고 LA CEO와 카운티 분들하고 앉아서 왜 이 연방 돈을 안 쓰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홈리스니스 크라이시스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시하고 카운티에 대한 그런 좀 적극적인 좀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우징하고 홈리스에 대한 거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연방의 미니멈 웨이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항상 정책을 추진하시다 보면 유권자분들이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인트레스트 컨플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디스트릭 안에서 스몰 비즈니스 오너분들도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 네. 그분들한테 아마 미니멈 웨이지를 또 올린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부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유권자분들을 많이 만나시는 중에 스몰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하신 이야기들은 그분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팔러스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요. 또 만약 그게 다른 분들, 다른 어렵게 사는 우리 시민들의 미니멈 웨이지와 컨플릭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네. 일단 지금 제가 스몰 비즈니스 오너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 무슨 미니멈 웨이지가 올릴 때까지는 왜냐면 그게 또 다 같은 페이지에 서로 보고 해야 하는 거니까 지금 일단 기본 소득은 그래도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다 많은 분들이 뭐 같이 좋을 거다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사실 직원들이 행복하고 이제 직원들이 해피하고 해야 이제 이 오너분들도 마음이 편하고 이제 사업도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다 같이 이제 잘 살려고 이제 하는 그거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레코그나이즈를 하면서 대화 시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expense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부가 더 알아주고 하면은 이런 대기업들한테만 무슨 그런 corporate welfare 한국말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사 안에서 복지 프로그램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업에 대한 보조. 예, 기업 보조금요? 예, 거기에 대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 미국 주민들 보게 되면은 거의 98%나 스몰 비즈니스에 employee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돈하고 그런 프로그램들도 다 거기로 이제 포커스가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스몰 비즈니스 분들 뭐 새로 오픈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지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은 SBA에다가 전화를 하고 요청을 하면은 아무 도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몰 비즈니스 플랫폼에는 이제 그런 direct support, direct line, 그다음에 이제 micro loans, 그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은 그런 대출할 수 있는 마이크로 론들을 더 조금 해서 그렇게 많이 주게 되면은 이 사업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또 리인베스트가 되고 또 커뮤니티에 또 쓸 수 있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정부가 서포트를 더 줘야 하는데 지금은 지금 양쪽 당에서 그거가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미 고메즈 의원이 공화당이다. QAnon의 지지와 서포트를 받고 있다. 마가를 지지한다. 이런 플라이어를 보내서 네, 반박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나 이런 걸 좀 바꿔서 그때 네. 이야기하실 거 다 했으니까요. 네네. 지금 현재 January 6 커미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선거에 나올지 어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 위원회 앞으로의 활동과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건지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가요? 우리 김보국께서 갖고 있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거기에 대한 참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허락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인베스티게이션을 더 이제 따라야 하는데 지금 그려져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컨그레스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관련된 그 코트 트라이얼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저스티스가 서브 됐으면 바람이죠. 근데 끝내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 있으면 프로시큐션도 돼야 되나요? 되죠. 돼야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프라이머리 때 보면 투표율이 한 11% 정도, 그렇죠? 예. 그리고 표 차이로는 한 11,000표 정도 네. 차이가 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체 투표를 합하면 한 9만 표 가량 네. 됩니다. 네네. 그럼 9만 표 가량에서 한 11,000표 정도의 열세이면은 그 정도의 투표 12,000에서 13,000 정도 아무튼 따라잡아야 지미 고메즈 후보를 이길 수 있는데 네. 그 표차를 줄이거나 또는 고메즈 의원의 표를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한 2주 동안 갖고 있는 특별한 전략이나 계획은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한테 이제 하고 많은 그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door to door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폰 뱅킹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뱅킹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편지 그 커스터마이즈된 편지를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여러 커뮤니티에 그 이제 스페니쉬 커뮤니티에 이제 그런 신문에 이제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커뮤니티 미팅을 가지면서 이따가 또 제가 또 라틴 교회를 몇 개 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메즈 의원이 상당히 네거티브 공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메즈 의원도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 corporate money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고메즈 의원을 상대로 네거티브 플라이어를 만들거나 이렇게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하고 계시나요? 이제 일단 저도 인간이고 사람이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우리도 해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잠깐 들겠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거고 왜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그 리더 하시는 분 뭔가를 소망하고 빛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더 악한 것들 그다음에 또 서로의 또 pitting each other against 그다음에 그런 polarization 하는 거가 저는 장기적으로 그게 더 큰 나쁜 영향 많은 분들한테 소망을 주지 않는 거고 하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제 물론 풀뿌리 선거니까 거기에 공격할 만한 돈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는 항상 긍정적인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뭔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 꿈들이 뭔가 그거를 진짜 실제로 현실로 나타내게 하자. 무슨 뭐 이 인생이 끝나고 나서가 아니고 지금 이 당장부터.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긍정적인 메시지하고 그런 메시지를 심어야 지금 주민분들도 그 속에서 이제 그 스스로 힘을 가지면서 열심히 살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저희는 그런 공격은 안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저희 종합에 오셨으니까 마지막 피치인데 네. 저희 우리 1세 유권자들 그리고 영어가 더 편한 2세 유권자들 두 제너레이션 모두에게 네. 투표를 꼭 해달라고 네. 당부해 주시고 동시에 왜 우리 데이비킴 후보한테 투표를 해야 되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연방 34지구 하원의원 후보 데이비킴 변호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커왔고 이제 많은 이민 가정분들, 성도님들을 이제 돕고 이제 도와드렸는데 제가 변호사로서도 이제 많은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우리가 이제 이런 변호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지만 50년, 100년이 넘어도 이런 시스템이 계속해서 나간다면은 그러면 무슨 사는 이유가 있나.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더 나서서 진짜 주민들 위해서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싸우는 대표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손님한테 변호를 1000%한 것처럼 저도 이제 여러분들 그다음에 저희 주민분들, 유권자분들한테도 변호 대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David Kim. I'm a congressional candidate running in C34, running to be your Congress member, and we're running to really bring back responsive representation. We need Congress members that will fight for us, that will have FaceTime with us, that will talk with us, that will take our ideas back to Washington, D.C. Congress members that will prioritize funding us and not corporate and special interests. And Congress members that will prioritize helping us and giving us a floor to stand on. So please remember to vote. Vote November 8th. Polling locations open October 29th. Please check out our website, davidkimforca.com. We're the only 100% people-powered campaign in this race. Thank you so much. David Kim, 이기자!